가수분들이 남승민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실력적으로는 굉장히 빼어난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인 대통령 이지도입니다. 화제를 모으고 있는 미스터트롯과 불타는 트롯맨 대전. 일단은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저의 뇌피셜이 아니에요. 방송하기에 앞서서 막 관계자분들에게 다 확인을 하고 현지 가수분들에게도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로 크로스 체크를 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을 드리는 거지.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 노래를 잘 모릅니다. 취재를 하는 사람인지 제가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은 불타는 트롯맨이 시청률이 11.8%까지 올랐습니다.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미스터트롯에서 20%가 넘는 시청률이 나왔잖아요. 반면에 불타는 트롯맨이 8.3밖에 안 나왔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불타는 트롯맨이 8.3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미스터트롯한테 완전히 발렸다. 처발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8.3% 나온 거 대단하다고 봅니다. MBN에서 그렇게 잘 나올 수가 있나 싶기도 했는데 2회 만에 11.8%까지 올라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직까지는 결코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스터트롯에서 이번에 25% 이상의 시청률을 못 찍고 만에 하나라도 20%를 답보하는, 예를 들면 20%에서 21%를 답보하는 시청률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정말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격차를 벌려야 하는 시점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불타는 트롯맨의 저력이 만만치가 않다. 오늘은 이제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대로 탑 7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치열한 취재를 하기도 했고 관계자분들에게 한 분 한 분씩 물어서 이후에 실제 탑 7과 제가 꼽은 탑 7 간에 어떤 괴리가 있는지 시청자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라운드밖에 안 했기 때문에 탑 7을 꼽는 것 자체가 섣부른 판단이에요. 그건 인정합니다. 재미잖아요. 예능이잖아요. 재미로 봐주세요. 탑 7을 순위에 관계없이 제가 그냥 꽂히는 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그분입니다. 황영웅. 첫 무대부터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어요. 첫 방송에서도 보셨다시피 주목을 받다 보니까 진이 될 것 같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실제로 진이 됐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앞서서 불타는 트롯맨 첫방 이후에 제가 3명의 탑 3를 꼽았습니다. 누구냐? 황영웅, 안율, 박민숙 꼽았는데 그 3명 중에 2명이 진과 미가 됐습니다. 그만큼 탁월하다라고 저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울산 자동차 부품 하청업체에서 일을 했다라는 스토리텔링도 갖추고 있고 가수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선곡을 굉장히 잘했대요. 미운 사랑이라는 선곡을 잘했는데 전형적으로 이제 밀고 당기고 요거를 잘하시는 트롯을 잘 부르는 가수 스타일이고 정통 트롯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첫 등장과 함께 주목을 받았잖아요. 관계자분들이나 대중분들이 꼽는 우승 후보 1순위죠. 황영웅 씨. 특히나 이제 황영웅이란 이름이 강렬하게 꽂히는데 미스터트롯이 낳은 임영웅과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걸려요. 사실 황영웅 씨 입장에서도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지만 임영웅만큼의 임팩트 있는 무대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중압감, 무게감이 곳곳에서 그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건 경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실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결국 임영웅이란 그늘에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다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자동차 하청업체에서 일해서 그런지 좀 고됐나 봐요. 그래서 얼굴에 주름들도 조금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점차 경연 무대를 통해서 발전하는 모습도 재미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에녹입니다. 일단 물어봤더니 이제 소리가 맑고 서른도 느낌이 있다. 카랑카랑하게 귀에 콕콕 박히는 목소리가 특징이다. 아무래도 뮤지컬을 했기 때문에 청중을 사로잡는 법을 알고 있는 인물이다. 이런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일단 얼굴부터가 중장년층들이 굉장히 좋아하게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가능성이 굉장히 밝은 가수다. 세 번째, 공훈 씨입니다. 트롯 외기를 자처하는 인물이다. 얼굴부터가 확신의 보컬상이다. 이런 인물인데 이번 무대에서는 진성의 못난 놈을 선곡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곡이라고 하는데 오죽하면은 이 현장 관계자들이 선곡부터가 실력자다. 이런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얼굴 보면 이제 학원 자체가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상이라고 합니다. 김범수 씨 학원이라고 하는데
첫 무대에서부터 대단하다. 첫 소절이 듣자마자 끝났다. 기존 노래를 답습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 걸로 완벽하게 소화했다. 음악을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빼어나다. 맛깔나게 부른다. 이와 같은 극찬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첫 무대만으로도 이 친구가 실력만 딱 놓고 봤을 때 화제성, 스타성 이거 다 뺐을 때 준결승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까지 벌써 평가를 받고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완뽕? 저 완뽕이 무슨 말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완전 뽕짝인가? 이렇게 싶었는데 완전 정통 트로트를 하는 사람들을 완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완뽕의 대가다. 완뽕의 원톱이다.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네 번째 바로 남승민 군입니다. 트롯 데뷔 4년차 새내기 가수인데 남승민 군은 예전부터 좀 트롯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번 경연에서는 엄마꽃을 선곡했는데 청중들은 물론 이재 씨의 눈물까지 쏙 빼놓은 열창을 했다. 이번 경연을 통해서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사실 남승민 군이 실력적으로는 굉장히 빼어나고 스타성까지 갖췄어요. 근데 그의 발목을 잡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승민 군의 출연을 좀 곱지 않게 보는 인물들이 있는데 이 불타는 트롯맨의 제작사, 콘서트 제작사가 쇼플레이거든요. 쇼플레이가 어디냐? 남승민 군의 소속사가 쇼플레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경연을 하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속돼 있는 소속사가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키워준다, 띄워준다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수분들이 남승민 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실력적으로는 굉장히 빼어난데 오히려 소속사 때문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 특히 이번 무대를 보고 가수분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대요. 남승민이 원래 노래를 잘했는데 좀 부족했던 부분, 종종 음정이 나가기도 하고 좀 어른 트로트를 좀 따라 부르는 느낌 이런 게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번 무대를 통해서 완벽하게 극복한 모습이었다. 트롯을 이제 흉내내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스타일로 만들었다. 맛깔나게 트롯을 잘 살리고 제일 중요한 건 트롯을 과장하지 않는다. 더욱이 남승민 군이 지금 20살밖에 안 됐잖아요. 20대 초반인데 그 나이 또래에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친구가 없다.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과연 이제 그 중압감, 소속사가 쇼플레이라는 중압감을 어느 정도까지 극복해낼지 이 부분이 귀추가 주목되는데 관계자분들, 가수분들의 말을 종합해본 결과 남승민은 확실히 탑7의 재원이다. 다섯 번째 가수 누구냐? 바로 11년차 가수 신성입니다. 상금 때문에 나오셨죠? 라고 반문을 받을 정도로 실력적으로 인정을 받는 가수다. 이번 경연에서는 조항조의 정령을 소화했는데요. 초대 가수로 나온 게 아니냐. 정말 강한 무기가 장착돼 있다. 표정, 눈빛, 목소리, 감성까지 정말 대단하다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신성 씨가 탑7 안에 들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관계자분들이나 가수분들이 신성은 들 것 같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떤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불타는 트롯맨이 굉장히 신선함, 새로운 원석을 발굴한다. 이거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기성 가수를 진선미를 준다? 시선 자체가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선을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신성 씨가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줬다. 아침마당 5연승을 했다고 하는데 이 솔직히 아침마당 5연승을 한 실력자들이 거의 없대요. 진짜 잘하는 사람 아니면 어렵다. 그만큼 실력적으로 완성도가 높고 특히나 이제 노래를 굉장히 편하게 부르는 스타일이래요. 어른들도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이 너무 극찬을 많이 하길래 알아봤어요. 이 친구에 대해서는 지인들에게도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성격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굉장히 예의 바르고 겸손하대요. 그래서 동료 가수들이 신성 씨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한다. 그리고 뭔가 뭐 부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뭐 부탁을 할 때 다른 가수들은 막 안 됩니다. 그건 못해요. 막 이렇게 딱 선을 딱 긋는데 신성 씨는 죄송합니다. 제가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런 막 굉장히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막 상황을 다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거절을 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이런 이제 성격적인 부분, 사실 향후 경연 과정에서의 그 인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11년차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 인성, 실력, 스토리텔링까지 갖췄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가수로는 굉장히 드물게 탑7에 들 수 있는 재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수 누구냐? 바로 박민수 군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 친구 주목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3위 했잖아요. 역시 저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일단 이날 차표 한 장을 뽑아내면서 진짜 원석으로 주목받고 있거든요. 서른도 씨가 이 친구에 대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뭐냐? 우리 트롯계의 정수다. 노래는 이렇게 불러야 된다. 저음, 중음, 고음 나무랄 데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고 일단은 제2의 이찬원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 친구의 경우에는
정말 소속사도 없어요. 소속사도 없이 뭔가 제2 2차원으로 불린다라는 사실 자체가 실력적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 더욱이 불타는 트롯맨이 원석을 발굴하자라는 이제 모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조금 더 발굴해서 키우지 않겠느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6명을 꼽았습니다. 이 6명을 꼽기까지는 쉬웠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남은 한 자리 서로가 다 엇갈리니까 좀 어려웠습니다. 누구냐? 바로 손태진 씨입니다. 손태진 씨가 미워도 다시 한 번을 불렀는데 팬텀싱어에서 나와서 이미 실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팬덤까지 갖추고 있거든요. 김호중 씨가 이제 성악 출신으로 미스터트롯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손태진 씨 역시 탑7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